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관아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아버지의 약방을 돕는 평범한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 숨이 끊어질 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도망자였습니다. 관아에서는 방이 붙었습니다. 역적을 숨기는 자도 같은 죄로 다스린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남자를 본 사람은 즉시 신고하라. 서연의 선택은 단 2가지였습니다. 죽을 것이 뻔한 이 남자를 관아에 넘기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도망자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남자. 그를 지키면 자신도 역적이 되는 상황.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남자에게 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강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달 야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조선달 야담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달 야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께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강서연은 아버지의 약방 뒤편 창고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삼, 당귀, 감초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며 내일 관아에 납품할 약재를 준비하던 중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툭! 창고 문 뒤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순간 움찔했지요. 이 시각에 누가 올 리 없었으니까요.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등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선비복, 피로 얼룩진 옷자락, 거친 수염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숨은 가까스로 쉬고 있었습니다. 살려 주시오. 남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살고자 하는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사흘 전부터 온 마을에 수배령이 내려진 그 도망자라는 것을. 이한수, 역적의 무리와 결탁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죄인. 보는 즉시 관아에 신고하라. 관아 마당에 붙은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숨기는 자도 같은 죄로 다스린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를 돕는 순간 자신도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방도 자신의 관아 직분도 모든 것이 날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서연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함을. 들어오십시오. 서연은 남자의 팔을 붙잡아 창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지요. 상처가 심하군요. 서연은 약재를 꺼내 남자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채찍에 맞은 흔적, 넘어져 긁힌 상처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십니까? 남자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지요.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신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역적이 아니라고 어떻게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은 상처에 약을 바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첫째, 여기서 나가지 마십시오. 둘째, 소리 내지 마십시오. 셋째, 서연은 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는 반드시 대답하십시오. 진실을요. 알겠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의 이상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저 살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냉정한 거래였지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약방 문을 열자 관아에 포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서연, 내가 관아 기록을 담당하지. 그렇습니다. 도망자 이한수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이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했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 인상착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포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냥 돌아갔지요.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알려라. 숨기는 자도 역적으로 간주한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한수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서연은 벽 너머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아직 위험합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지요. 벽 너머에서 숨죽이고 있는 그 남자의 긴장감을. 그날부터 서연의 하루하루는 줄타기였습니다. 낮에는 관아에 출근해 평소처럼 문서를 기록하고 밤에는 창고로 가 한수에게 밥과 약을 날랐지요. 누구 하나 눈치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관아 동료들에게도.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한수 역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각자의 이유로 서로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불안한 동맹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수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깊어져만 갔지요. 그날 밤 서연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과 물이 담긴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한수는 죽을 받아들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물으십시오. 당신은 정말 저를 믿습니까?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살아야 제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은 정말 역적입니까?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말하는 순간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이미 위험합니다. 당신을 숨기는 것만으로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입니다. 장부요? 저는 병조의 말단 석이었습니다. 군량 미 출납을 기록하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부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임금께 올리는 것, 또 하나는 실제 거래 내역이 담긴 것. 누군가 군량미를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 장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증거로 삼으려고요. 하지만 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게 역적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저를 죽이려 했지요. 장부를 되찾고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장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의 눈을 피할 뿐이었지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한수가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부가 한수의 유일한 생존 카드라는 것을. 그렇군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드시고 쉬십시오. 내일 또 올게요.
문을 나서려는 서연을 한수가 불렀습니다. 강서연. 예? 왜? 저를 도웁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서연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지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관아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우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면했지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한선비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약값을 대신 내주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었지요. 저는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가슴팍을 더듬었지요. 옷 안쪽 누더기 천에 쌓인 작은 장부가 만져졌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그녀도 위험해진다. 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서연이 관아에 출근했을 때 동료 기록관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들었어? 도망자를 숨긴 집이 적발됐대. 네. 이웃집 고 시 집안이야. 도망자를 숨겼다가 들켰어. 온 집안이 관아로 끌려갔다고 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요? 집안 식구 모두 신문 받는다더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숨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려는 거겠지. 서연은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고 시 집안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집은?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약방을 운영해온 아버지. 이제 나이 들어 허리도 굽고 귀도 어두워진 아버지. 만약 들키면 아버지까지 역적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관아 마당에 포고문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도망자 이한수를 잡는 자 은자 100냥을 상으로 내린다. 정보를 제보하는 자에게도 은자 50냥을 준다. 서연은 그 글귀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자 50냥이면 아버지의 약방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날 밤 서연은 창고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밥 대신 등잔 하나만 들려 있었지요. 왜 오지 않았습니까? 한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배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내일.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포졸들이 이 근처를 수색합니다. 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넘기시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들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 근처다. 불을 밝혀라. 포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과 한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 그리고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근처다. 불을 밝혀라. 포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뭐라고?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십시오. 서연은 한수를 창고 구석 약재 더미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적대기와 빈자루들을 덮었지요.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서연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포졸 셋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검은 갓을 쓴 남자가 서 있었지요. 민도령.
서연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고위 설이 병조판서의 신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강서연이로구나. 민도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시각에 창고에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관아에 납품할 것들을. 그래. 그럼 창고 안을 좀 보자. 민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희 약재 중에는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민도령은 비웃었습니다. 귀한 약재? 아니면 귀한 사람이라도 숨겨놓았느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가 봐라. 민도령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제발.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집히는 소리, 걷어차는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재와 빈 자루들 뿐입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민도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더냐? 예, 확실합니다. 민도령은 서연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좋다. 하지만 강서연. 민도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만약 도망자를 숨기고 있다가 들키면 내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도령 일행이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고로 돌아갔지요. 한수는 여전히 약재 더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적대기를 걷어내자 한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거친 숨소리.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당신은 왜 저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지요. 이제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갑니까? 북쪽 산기슭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곳이지요. 그곳으로 가십시오. 서연은 품속에서 작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기 마른 음식과 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흘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수는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한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장부였지요. 누더기 천에 쌓인 손때 묻은 장부. 이것이 제가 말한 그 장부입니다. 굴량미 횡령의 증거지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것을 저에게? 제가 죽으면 이것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한수는 서연의 손에 장부를 쥐어주었습니다. 진실은 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지요.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수의 목숨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손 안의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지요. 이제 나도 그들의 표적이 되는 건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틀 후에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관아에 출근했을 때 민도령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강서연,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민도령은 서연을 한적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지요. 도망자 이한수 말이다. 민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를 숨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부인하지 마라. 민도령은 탁자 위에 은자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은자 100냥이다. 그를 넘기면 이것을 주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약방빚도 모두 없던 것으로 해주지. 서연은 은자 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0냥. 평생 보기 힘든 큰돈이었지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도령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역적의 딸을 둔 죄로 관아에 끌려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약방은 문을 닫게 되겠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틀 안에 대답을 가져와라. 민도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북쪽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폐가를 찾아 한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수가 등잔 앞에 앉아 있었지요. 왜 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한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도령의 제안, 아버지의 위험, 그리고 이틀 안에 당신을 넘기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잡혀갑니다. 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넘기십시오.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는 무고합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을 넘기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진실보다 당신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요. 권력 있는 자들이 약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같은 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한수가 맡겼던 그 장부였지요. 이 장부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나눠 숨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곳이 들켜도 다른 곳에 증거가 남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당신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장부를 가진 자로서요.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도령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넘기지 않으면 어차피 저도 끝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물러설 수 없다면 제대로 싸우는 게 낫습니다. 한수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위험해지면 저를 버리고 도망가십시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부를 펼쳐놓고 붓과 종이를 꺼냈지요. 그날 밤 둘은 함께 장부를 베껴 썼습니다. 촛불 아래 서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관아에서 기록을 담당했기에 글씨 쓰는 속도가 빨랐지요. 이 숫자들은 무엇입니까? 군량 및 출납 내역입니다. 이쪽은 임금께 보고된 것, 이쪽은 실제 거래 내역이지요.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수년 동안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전쟁이 나면 군사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둘은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그렇게 장부 3벌이 완성되었지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께 맡기겠습니다. 산속 암자의 주지 스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지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서연은 장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제 민도령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렵니까?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으로 협력하는 척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알아내는 거지요. 다음 날 서연은 민도령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도령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오, 현명한 선택이로구나. 그래서 이한수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나타난다면 제가 당신께 알리겠습니다. 민도령은 턱을 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내가 직접 그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요? 너는 그에게 밥을 날랐었지? 그렇다면 그는 너를 믿을 것이다. 민도령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찾아내라. 그리고 우리가 정한 장소로 유인하라. 그러면 민도령은 은자 주머니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서연은 은자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폐가로 갔습니다. 민도령이 당신을 잡으려 합니다. 저를 이용해서요. 예상한 일입니다. 한수는 담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떠나야겠군요. 아닙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수는 듣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위험하지 않은 방법은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폐가에 갔을 때 한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혼자 떠납니다. 장부를 잘 지켜주십시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바보. 혼자 다 짊어지려고.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한수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떠난 것이라는 것을. 혼자 민도령 일당과 맞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안 돼. 서연은 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서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관아로. 관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자 이한수가 나타났다. 장터다. 장터에 나타났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설마 혼자서 진실을 밝히려는 건가? 서연은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한수가 외쳤습니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포졸들이 한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민도령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이제 끝이구나.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강서연만은 살릴 수 있다. 포졸들이 한수를 둘러쌌습니다. 조용히 잡혀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한수 앞에 섰습니다. 서연. 당신 왜? 한수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한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쳤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역적이 아닙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민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서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서연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한수가 역적이 아니라는 증거.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군량 횡령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나라의 군량을 빼돌려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습니다. 닥쳐라. 민도령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거짓 문서다. 역적이 만들어낸 것이다. 거짓이 아닙니다. 서연은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관아의 기록관입니다. 문서를 다루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것은 진짜 관아의 장부입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군량미를 횡령했다고? 그럼 이한수는 역적이 아니라는 건가? 민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라. 역적과 한패다. 포졸들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수는 서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당신까지 위험해지는데. 서연은 한수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말했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잡아라. 민도령의 명령에 포졸들이 서연과 한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의 원로 김영감이었지요. 장부를 보여주시오.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소. 민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영감, 이것은 관아의 일이오. 함부로. 관아의 일이라면 더더욱 백성들이 알아야 하지 않소? 김영감은 단호했습니다. 군량미 횡령이라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요. 우리 아들들이 군에 나가 있지 않소?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소. 우리 아들도 변방에 있소. 군량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란 말이오. 민도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좋다. 그렇다면 관아로 가서 제대로 조사하자. 민도령이 서연과 한수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너희는 역적의 무리로 즉시 처형될 것이다. 좋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라면 당신들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행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지요. 관아 대청마루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군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이 많은 군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지요. 이것이 정말 관아의 장부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관아에서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병조에서 쓰이는 장부와 같은 형식입니다. 군수는 한참을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영모에 버금가는 죄다. 거짓입니다. 민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저것은 역적이 꾸며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오. 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거래처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물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수님, 한 포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오셨습니다.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어사.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을 감찰하는 관리였지요. 잠시 후 관복을 입은 어사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아 이곳의 군량미 거래를 조사하러 왔다. 어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최근 병조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 지방의 군량미 출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도령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어사는 서연이 들고 있는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군량미 횡령의 증거입니다.
서연이 장부를 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지요.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은 큰 문제다. 어사는 민도령을 쳐다봤습니다. 민도령. 내가 병조판서의 신복이지? 민도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래를 주관했다는 증언이 여럿 있다. 어사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민도령, 너를 체포한다. 임금께 직접 신문 받을 것이다. 안 됩니다. 민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병조판서의 명령을. 그 순간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민도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배후를 밝힌 것이었지요. 병조판서라. 어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사안이로구나. 포졸들이 민도령을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민도령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사는 한수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대들이 이 장부를 지켜냈구나. 네.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아니었다면 이 죄악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어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어준 것 잊지 않겠다. 군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적이 아니었구나. 진짜 역적은 따로 있었어. 저 두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 서연과 한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병조판서는 파면되고 유배되었습니다. 민도령과 그 일당들도 모두 잡혔지요. 굴량민은 제대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횡령된 곡식들도 군에 돌려졌습니다. 한수는 역적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오히려 충신으로 인정받아 다시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한수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아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수는 어사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한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는 약방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수를 보자 손을 멈췄지요. 오셨군요. 네. 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로요? 북쪽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작은 서당을 열까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한수는 서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데려가시겠다고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역적이라 불렀을 때도요. 당신은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한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무엇이 진짜 동료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서연은 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봐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지요. 내가 행복하다면 됐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어미를 닮았구나.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아버지,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한 달 후 서연과 한수는 북쪽 마을로 떠났습니다. 작은 집만 꾸려서 둘이서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잘 가게. 행복하게 살게나. 서연과 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섰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연. 예? 두렵지 않습니까?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라면요. 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저 멀리 북쪽 마을로 이어진 길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서로의 편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동료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뢰란 무엇일까요? 서연과 한수는 처음부터 서로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의심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기로, 위험에도 함께 서기로, 끝까지 서로를 저버리지 않기로. 그것이 바로 같은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두려움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서연처럼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